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울산 지역 12월 3주차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물이 줄어든다고 하락이 멈추는 게 아니더라. 양극단이 다 두드러 맞는 중. 고가 아파트 40% 하락에 신음하고 중이고, 공시가 1억 미만 투기 아파트도 신음하는 중입니다. 자, 주간 실거래 지수상으로 울산 지역 마이너스 0.52%, 광주 지역 마이너스 0.48%. 얘들이 계속 같이 움직이는 게 맞거든요. 한동안 울산이 지지난주였던가요? 급락을 한번 맞은 적이 있었는데, 울산과 광주는 같이 흐름 가는 거 맞습니다. 울산과 광주가 이게 부산을 지켜주고 있는 형국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위쪽은 지금 상당히 아픕니다.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 보시겠습니다. 매도 물량, 죄송합니다. 매도 물량 보시겠습니다. 매도 물량. 좀 오락가락하고 줄어드는 추세죠. 10월 13일 날 13,000건 수준이 된 것이 한 10% 정도 매물이 감소했습니다. 12,000건. 전국적으로 이 현상은 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야, 매물 줄어들면 다시 가격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연초 대비 물량은 한 20% 정도 늘어나 있는 상태고요. 서울 지역을 한번 살펴보시면 방금 살펴보셨던 울산 지역은 10월 달부터 약 2달 전부터 매물이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서울은 7월 7일이 정점이었어요. 그럼 5개월, 지금 5개월이 흘렀어요. 5개월 동안 매물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웬걸? 물량이 매물이 거의 13,000건 가까이 빠지는 동안 가격은 서울이 엄청난 폭락을 맞이하고 있더라. 그래서 보면 단순히 매도 물량만 보는 것이 아니고 임대 물량을 살펴보시면은 매물이 13,000개 주는 동안 임대 물량은 한 25,000개인가 증가했어요. 그것도 함께 살펴봐야 된다는 부분. 울산도 매물 증가세 만만치 않거든요. 연초 대비 전세 물량 2,000개 정도 늘어났고, 월세 물량 연초 대비 1,000개 정도, 전체 임대 물량 3,000개 정도 늘어났어요. 연초에 2,600개는 것이 그 2배 수준으로 뛰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매도 물량이 근래 들어서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연초 대비 20% 정도 많은 수준이기도 하고요. 거기에다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경기적인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죠. 아파트 거래량 규제 해제되고 나서 거래량은 20% 정도 증가하는 현상은 공통적으로 다 나타나더라. 근데 그 증가분의 상당수는 직거래가 차지하고 있더라. 울산 번영로 두산 이브 가격 고점 대비 40% 정도 하락하는 모습 나타났어요. 대명 루체 마찬가지로 한 35% 정도, 얘들은 40% 정도. 울산 송정 호반 베르디움 가격 거의 한 30% 가까이 보합 수준에 거래되어 있고요. 가장 최근 일자 하루 거래량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 나머지 날짜들은 상단 부분 것만 노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 미만의 아파트들도 20%씩은 기본적으로 떨어지더라. 공시가 1억 미만의 아파트들 같이 타격받고 있다는 부분. 가장 하단 부분에 보시면은 많이 떨어지면 현대패밀리 동부 같은 경우에는 20평형 한창 때 1억 거의 5천에 육박했던 것이 한 6천만원 정도 빠졌어요. 가격 이거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한 40% 정도 빠졌죠. 그러면 이거 전세 가격은 1억 1,000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이거 완전 순간적으로 깡통 전세 되잖아요. 살던 사람 곤란해집니다. 이거 외부에서 뭐 갭 투자로 여러 건 샀거나 이랬던 사람들의 물건 중에 하나라면 같이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급한 것부터 막 던지고 지금 시장이 좀 혼란스럽습니다. 자, 그 이전 날짜입니다. 그 이전 날짜에 상단 부분 15% 정도 빠졌고요. 무거 미부자이 45평형, 대형평들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가격 거의 30% 가까이 빠졌습니다. 대형 더샵 가격 30% 정도, 대략 뭐 35% 정도 빠져서 6억 3,500. 울산 송정 반도 유로 아이파크 25% 정도 빠졌고요. 남해 프로지오 2차 15% 정도 빠졌다. 대형 평들 한 번씩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라는 것. 우정 혁신도시 프로지오 35% 정도. 또 다른 거 대공원 호반 베르디움 30% 정도. 30% 나오는 숫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간혹 가다가 가격이 뭐 쑥 떨어졌다가 다시 조금 올라갔다가 뭐 거래 평형이라든지 뭐 층수라든지 뭐 집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데 따라 가지고 조금씩 변동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요 거래되는 것들이 어떤 추세로, 이 추세 자체는 지금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는 부분, 요 부분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지 아주 세부적으로 그 집은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 가지고 좀 더 비싸게 거래가 되었고 층수가 남향이고 속집이고 이런 걸 따지지 않아도 된다. 그 오랜 기간 말씀드려 왔어요. 최근에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이나 그냥 어쩌다가 제 방송을 한번 시청한 분이 와가지고 야, 그 최근에 더 비싸게 거래되는 것도 있는데 니는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흐름을 쭉 같이 함께 해오신 분이라면은 있는 사실을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 뿐이라는 사실 아마 아실 거예요. 울산 번영로 요 거래 건수가 최근에 제법 있네요. 고점 대비 40% 정도 하락한 현상. 대연 더샵 마찬가지로 거의 40% 가까운 현상. 다음 주가 되면 주간 실거래 지수상으로는 좀 더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느낌은 듭니다. 예, 좀 더 40이라는 숫자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0.5, 0.6 주간 실거래 지수상 그 정도. 대구가 요 정도 비율로 나타나면 주간 실거래 지수상으로 지금 마이너스 0.8이거든요. 근데 하락이 얼마나 더 많은 아파트가 동참을 하느냐가 이 하락률을 주간 실거래 지수 하락률을 결정짓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아파트들 계속 지금도 뭐 울산 번영로 두산 일부라든지 대연 더샵이라든지 일부 아파트들만 지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아파트 단지들의 거래가 재개될수록 하락률은 또 높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힐스테이트 수암 2단지 30% 이상 하락했고요. 조금 덜 올랐던 지역들은 조금 덜 떨어지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같은 하락 추세, 같은 하락률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산 리뷰더 제니스 55평형 가격, 얘는 조금밖에 안 떨어졌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요거 대형 평형에 또 찾아봐야 되는 부분들은 제가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드려서 살짝 지나갈게요. 40% 육박하는 하락 거래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울산 성정 반도 유보라 아이파크 30% 정도 하락했고요. 30% 하락은 지금 기본이더라. 이 양극단에서 이 높은 가격에 있는 아이들의 하락이 굉장히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자, 또 그 다음 날이에요. 문수로 2차 아이파크 가격 30% 정도 빠지는 모습. 39평형 가격, 요것도 마찬가지로 30%, 네, 30% 이상 빠지기도 하고요. 좀 왔다 갔다 하지만 큰 틀에서는 같이 거의 30% 하락에 줄 서기도 한다. 약간 과도한 하락으로 느껴지는 곳은 아마 상승기 때 과도하게 좀 지나치게 그 가치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이 상승했던 곳들은 또 그렇게 나타나기도 하더라고요. 매번 이름 언급되는 아파트들, 그 아파트들 간혹 가다가 새로운 아파트들 이름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요거는 그 가격 상단 부분 바로 아래 부분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와보기도 했는데요. 가격 제법 많이 떨어지는 것들도 눈여겨보였습니다. 올림푸스 골든 가격 거의 40% 가까이 떨어지는 모습들이 보이더라는 부분. 울산도 하락을 정말 비껴갈 수는 없구나. 생각보다 대구보다 이렇게 40% 하락 이렇게 나타나는 비중이 와, 대구 뺨칠 정도로 제법 높게 나타납니다. 30% 하락은 이제 예산 일이 되었고, 울산이 만만치 않네요. 제가 요 거래 건수들을 계속 살펴보다 보니까 만만치 않게 엄청 빠지는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얼마나 지켜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건당 거래 대금은 올라가는 추세.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도 올라가지만 시장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질 때도 건당 거래 대금은 올라갑니다. 자금을 확보해둔 사람들이 좀 살 수도 있으니까요. 월간 거래량은 500건대 거래량 오락가락 하는데요. 여기 보셔서 아시겠지만 1000건 이상이 올라가는지 눈여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3억 미만 비중은 줄어들고 오히려 더 매력을 느끼는 것은 요 가격대 3, 4, 5억대 막 요런 가격대들이 조금 더 각광을 받는 게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싼 아파트 정작 시장을 이끌어가야 할 6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들의 거래는 시름하고 있더라. 6억 이상 비율 올라가지만 가격이 떨어지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큰 비중을 둘 필요는 없겠고요. 남구 지역 규제 해제 이후에 남구 지역의 거래가 돋보이더라. 규제 해제되고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 안 팔고 징기고 있으면 될 건데 팔더라는 거죠. 규제 해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들 사기 위해서 규제 해제하라고 했나요? 팔기 위해서 해제하라고 그렇게 국토부 찾아가서 민원 올리고 그랬나요? 제가 봤을 때는 자기 거 팔기 위해서 규제 해제라고 목소리를 높였을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규제 해제 이후에 분양권 거래량은 좀 더 활발해졌어요. 활발해졌지만 고점 대비 조금 싼 것은 1억, 비싸게 많이 올랐던 것들은 고점 대비 2억씩 프리미엄이 많이 빠지는 현상 계속해서 목격하고 계십니다. 전세 거래량 박스권에 묻히면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흐름, 그리고 전세 가격이 이렇게 아주 비싼 가격 지켜내는 것들도 있지만 오히려 얘들이 수상하더라. 그 아래쪽으로 내려와보면 4억 3천까지 갔던 울산 약사 더샵이 2억 5천까지. 아파트 매매 가격이 떨어지면 전세 가격도 나란히 평행 이론인 마냥 이렇게 같이 나란히 떨어져 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도 일부 있긴 했어요.
대공원, 호반, 베르디움 매매 가격이 먼저 떨어졌던 지역들이 전세 가격도 같이 영향을 받고, 매매 가격이 아직까지 거래 공백으로 인해서 큰 변동이 없는 것들은 전세 가격도 상대적으로 좀 덜 떨어지는 느낌은 들어요. 충분히 많이 빠질 수 있다, 전세 가격. 삼산 현대 같은 경우에 128제곱미터 전체 4억까지 갔던 것이 2억으로 떨어졌다. 이게 지금 가장 별표를 쳐줄 만한 거래량. 임대인도 임차인도 둘 다 마음 편합니다. 그래서 양극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양극단에 있는 이 상단 부분에 있던 분들은 월세로 돌리면 되고 어떻게든지 뭐 어떤 위기가 와든지 지나가요. 근데 이 소득도 좀 약하지만 부동산으로 이 계층 사다리를 밟고 한번 올라가 보려고 용 썼는데 전세 금액도 떨어져, 매매 금액도 떨어져, 이렇게 좀 이중고를 겪고 있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예전 평균 같으면은 전세 200건에 월세 100건 요런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한 150건에 전세 150건에 월세 100건, 이 비율도 대구는 지금 한 120에 100 이렇게까지 떨어져 있어요. 먼저 하락했던 지역들이 그런 흐름을 이어간다는 말은 울산 지역도 추후 전세에 대한 선호는 좀 더 떨어질 거다. 오히려 사람들은 월세를 더 선호하는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평균 전세 가격 과거에 너무 낮았어요. 2019년 대구의 전세 가격은 지금 올해 9월달 10월달 넘어갈 때 2019년 전세 가격보다 더 낮은 형태로 와 있어요. 부산 지역은 12월달 접어들면서 평균 전세 가격이 2019년보다 낮아졌거든요. 그럼 울산 지금 2억 1천 2천만 원 정도 수준인 전세 가격도 한 두어 달 지나고 나면 2019년의 전세 가격과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임대인의 경우라면 뭔가 대책은 필요할 것 같은 그런 시점으로 여겨지죠. 3억 미만 비중 80% 정도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싼 전세는 찾고 비싼 전세를 찾는 사람 수요는 줄어들더라. 4억 미만 비중은 5% 정도 수준까지 지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월세 거래량은 예년보다는 많은 수준이고요. 월세 부담, 웬만한 지역은 요쯤에서 광역시 지역들 요쯤에서 꼭지를 찍고 월세 가격이 조금 떨어지는 추세인데, 하락을 좀 뒤늦게 시작한 지역이라서 그런지 아마 요 10월 달에 월세 가격이 이제 피크가 아닐까. 그 이후로는 월세 가격도 무한정 오르지 않고 다시 떨어지는 추세로 가더라고요. 월세 보증금은 예년 정도의 수준이었고요. 전체 임대 거래량 연중으로 봤을 때는 줄어드는 추세. 가을 겨울로 넘어가면서 거래량이 많아져야 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거래량이 그렇게 확 점프하지는 않더라. 네, 이런 흐름 정도 살펴봤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